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유, 제가 저번 주에 좀 큰 그쵸, 실례를 범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본업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좀 네. 양해 말씀을 먼저 조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가 있어요. 왜 또요? 왜요?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돌비님 방송 끝나고 예. 이제 좀 이렇게 귀싸대기를 좀 맞다가 고개를 좀 잘못 돌리다가 앞니를 맞아가지고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발음이 지금 조금 새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점 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감정적으로 대했던 게 아니라요, 동네꼬마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시청자분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라서 저는. 그날은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뛰어오시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예.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발음이 새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예.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좀 영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기묘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되게 최근이에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30대 중반에 막 접어들은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3년 전쯤이면 시기가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닙니까? 근데 그 무렵에 못 견디고 끝물에 폐업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똘비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표님이 뭐 챙겨줄 건 많이 챙겨주고 해서 회사는 끝났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도 좀 있고 오갈 데는 없고 다행히 결혼은 안 해서 처자식은 없었고 야 이거 어디 가야 되나 막 찾다가 자동차 영업사원 그런 루트로 대부분 들어오니까 자동차 영업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고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채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수순을 밟는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2달간은 당직을 세우지 않습니다. 2달간은 공부도 좀 하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좀 배우고 테스트를 받고 이러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똘비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똘비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처음 제가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던데 딱 들어왔을 때 똘비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은 나이였지만 그 매장에서 막내였대요. 나이도 막내였고 위로는 줄줄이 선배들밖에 없고 차라리 근데 이게 편합니다. 일을 해보시면. 이때 사실은 영업사원이라는 게 뭐 출근 시간은 다들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사실 뭐 귀소라고 해서 돌아와야 되는 매장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출근했다가 공부하는 신용 좀 하다가 그냥 퇴근해도 돼요. 그런데 똘비 스스로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영업을 이왕 들어왔으니까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 선배님들 누구 차량 인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막 괜히 선배님 제가 가서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썬팅샵 가서 고객한테 차량 인도하기 전에 차 닦는 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배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배들도 얘는 일을 좀 하려고 들어온 애구나. 얘는 후배로서 조금 챙겨줘야겠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선배들도 상당히 많이 챙겨주고 똘비 스스로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2달이 못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직은 못 들어갈 때입니다. 똘비는 진짜로 2달 동안 이거는 뭐 제 약간 자랑입니다만 저도 처음에 자동차 업계 들어왔을 때
3달간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매장에 나갔는데 똘비도 똑같았어요. 무조건 매장에 주말이건 평일이건 나가서 저녁에 보통 5시, 6시가 넘더라도 당직자 선배님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선배님이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돕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은 선배님 상담하면은 차라도 내다 드리고 선배님이 어떻게 상담하나 멀찌감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을 좀 보고 공부할 거 좀 하고 매장에 5시쯤 들어와가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철이 선배가 당직이었는데 철이 선배가 야 똘비 오늘도 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예 선배님 일단은 막내니까 배워야죠. 열심히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야 그럼 저녁밥 뭐 먹을래? 내가 저녁 사줄게. 뭐 도시락 불러 먹을까? 뭐 치킨 한 마리 먹을까? 하면서 뭐 먹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철이 선배가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받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뭐라고? 아 진짜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뭔가 되게 다급한 전화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야 내가 대표님한테는 얘기하려니까 오늘 네가 조금 마감까지 좀 있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뭔가 되게 하고 싶다는 의욕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배님 가능하다면은 제가 매장 지키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대표한테 얘기할 테니까 좀 있고 야 진짜 미안해 하고 훅 나가더래요. 진짜 급한 일 있으신지.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황급하게 나가면서도 그래도 2만 원 주셨대요. 통닭이라도 한 마리 불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통닭 한 마리 불러가지고 뒤에 탕비실에서 저녁 먹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요. 자동차 매장이라는 곳이 뭐 편의점도 아니고 손님이 그렇게 막 시시때때로 계속 오진 않거든요. 제발 손님 한 명만 좀 와라. 상담 좀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손님 한 명도 없이 여기가 마감이 8시 반이었대요. 이 매장은. 한 8시 정도 됐나? 갑자기 딸그당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땡그당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바로 고개를 확 들어서 보니까 손님 한 분이 걸어서 들어오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첫 상담이다 상담. 내가 이 손님한테는 무조건 계약 받아낸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대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예 무슨 차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쭉 했대요. 진짜로 영혼을 실어서 막 상담을 자동차 옆에서 하다가 상담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쭉 더 상담을 드리는데 이 고객분이 빙그레 하고 웃으면서 자기를 지켜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아이고 일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뭐 티가 났습니까?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고요. 처음인 만큼 제가 진짜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진짜 잘할 거라고. 이쪽 영업 쪽에서 진짜로 당신 크게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본인의 뜻대로 나온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셨었네. 그러더래요. 저를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확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 보입니다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이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 뭐 자동차 이거 살 때 서비스 잘 주실 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첫 고객이신데 제가 영혼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셔야죠.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펜 좀 주실래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받아 들었대요. 고객이. 그러더니 견적서를 딱 뒤집더래요. 뒤집으면 하얀 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이 김똘비씨고 그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예? 그러니까는 말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하고 뭔가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 그냥 얘기를 했대요. 예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고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녁 몇 시쯤 태어났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쭉 보면서 어릴 적에 멋이 어쨌고 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들어맞는 게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는 보면 몰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쪽 무당 뭐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예, 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똘비 씨는 정말 사람이 선하고 기운도 맑고 정말 좋으시다 글도랍니다. 근데 여기서 똘비가 거부감이 좀 들었대요. 이거 뭐 사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래도 세상 살면서 너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웃으면서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뭘 좀 조심하시고 이쪽 업계로 들어온 건 잘한 거고 뭐 너는 쇠하고 어울리니까 자동차하고 어울릴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다시 종이를 뒤집더래요. 자, 이 견적서 나온 대로 싹 밀면서 계약을 넣어주십시오. 글더래요. 똘비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래요. 첫 계약이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분 신분증 받고 해가지고 계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체를 완료를 하셨고 그리고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첫 계약 넣으면 진짜로 뭔가 벅찹니다. 딱 벅찬 마음으로 제가 썬팅이든 뭐든 진짜로 제 성심성의껏 좋은 거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니까는 아니 나도 이렇게 보니까는 믿을만 하네 사람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가시더래요. 쿨하게. 막 이야 하면서 고개 가고 환호를 지르고 그날 클로징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철이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어저께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쓰다가 이렇게 하나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막 등을 또닥이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얼마나 떨렸냐. 그래 내가 너 첫 계약 도와준 거다. 너 나한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서 정말 좋아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철이 선배가 조금 이런 일로 얽혀서 그런진 몰라도 철이 선배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판촉이라고 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게 좋고 어디 공업사에다가 뭘 맡기면 좋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철이 선배랑 좀 친해져가지고 저녁에 술도 한 잔 건하게 먹고 철이 선배가 똘비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그렇게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첫 계약을 넣은 지. 그 사이에 차는 나왔습니다. 이미 출고가 돼가지고 고객한테 인도를 완료를 한 상태였고 그렇게 철이 선배랑 즐겁게 일하면서 또 계약도 넣고 출고도 하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똘비가 혼자 지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약간 다른 지역에 계셨고 똘비는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어서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쉬운 얘기로. 꿈을 꾸는데 본인이 되게 작은 외길 위에 서 있더래요. 딱 표현을 저한테 어떻게 해줬냐면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게 되면 손오공이 개왕한테 갈 때 그 길다란 뱀길을 타고 가요. 외길. 알죠. 예. 아시죠? 염라대왕한테 쭉 나가는 그 외길. 왼쪽 있고.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떨어지면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외길. 네. 공중에 떠있는 외길. 그런 길 위에 본인이 서 있었대요. 이게 왼쪽 오른쪽 보면은 그냥 시커맸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딱 차렷 자세로 발 2개 붙이고 서 있으면은 꽉 찰만한 그 외길, 엄청 작은 외길 위에 본인이 서 있더랍니다. 좀 무서웠대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알 수 없는 뭔가 힘이 뒤에서 본인을 살살살살 밀더래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근데 이게 길이 워낙 좁으니까 떨어질까봐 온몸에 힘을 주고 신경을 막 써가면서 그 외길을 걸었대요. 그렇게 꿈에서 깰 때까지 계속 그 길만 걷다가 꿈에서 깼답니다. 딱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딱 꿈에서 깼는데 와 진짜 베개가 촉촉하게 젖어 있더래요. 진짜. 와, 예. 그 시트도 젖어 있고 와 미치겠다. 내가 이거 뭔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녔나.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육통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래요. 그 배, 복근,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어깨, 팔, 뒷목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밤새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와 일어나니까 막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대충 물 묻히고 양치하고 일단 출근은 했어요. 출근해서 그날 일 보고 하는데 철이 선배가 야 너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선배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간밤에 요래저래 해가지고 진짜로 꿈을 꿨는데 제가 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힘주고 있던 게 현실에서도 주고 있었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는
너 요즘 뭐 스트레스 있냐? 처음에 영업 시작하면은 그렇게 조금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넌 좀 심각하다. 야, 너 사우나라도 가가지고 몸 좀 지지고 근육도 풀고 해라. 너 안색 진짜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날 사우나 갔다가 좀 쉬었대요. 좀 쉬고 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외기를 똑같이 또 걷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이랑. 너무 무섭더래요.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자기 뺨을 막 때렸대요. 꿈 깨라고. 이거 꿈인 거 알고 있대요. 지금 꿈속인데 자각몽인데 어떻게 되질 않더래요. 근데 이게 더 미치겠는 건 뒤에서 뭔가가 자기를 살살살살 미는데 길이 너무 좁잖아요. 돌아보려고 하면은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그 외길을 쭉 걷다가 또 깼어요. 아침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래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 그랬답니다. 똘비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야, 너 씨 왜 그냐고. 도대체 안색 너 진짜 너무 안 좋다. 병원을 가보던지 너 뭐 보약을 지어 먹던지 뭘 좀 해라. 막 얘기하니까 똘비가 아, 선배님 나 이제 잠드는 게 무섭다고. 아,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이제 못 잘 것 같다고. 아, 나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차량 인도한 똘비의 첫 번째 고객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똘비가 혹시 그쪽인가?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는 철이 선배가 그래, 야, 그런 뭐 무당 이런 거 사실 믿을 건 못 되지만 거기에 가서 네가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목적이면 가도 좋다. 다만 가서 뭐 구단다 뭐한다 해갖고 돈 뜯길 것 같으면은 절대 가지 말고 그냥 한 뭐 3만 원 내고 네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생각하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대요. 고객한테 받더래요. 선생님 저 그 똘비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예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반갑게 받아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다름이 아니었고 혹시 제가 오늘 좀 찾아뵐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뭐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한테 차 갖다 줄 때 거기 어디 있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거기가 내 신당이니까 글로 오라고. 예. 그래서 지금 좀 바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처음에는 거기가 신당인지도 몰랐대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착해갖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그때 차량 인도드린 길가변인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거기라고 앞에. 보니까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름한 미닫이문 있는 그냥 뭐 상가 건물 1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똑똑똑똑 두들기고 옆으로 부르륵 하고 밀었대요. 그러니까는 안에 모양새를 보니까 조금 불교풍의 뭐 무당집은 맞구나 이 느낌 딱 오더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에서 아이고 예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와 주시더랍니다. 고객이.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좀 했대요. 제가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 매일 이런저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은 베개부터 시작해서 침대부터 그냥 빤스까지 다 젖어 있다고 땀에. 그리고 온몸이 근육통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잠들기가 두렵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가만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한 1분 정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야,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저 좀 보세요. 하면서 눈을 가만히 서로 눈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분간 참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고객이 입을 떼더래요.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디 간 적 없는데요. 억한 심정 살만한 일 한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답답하다. 어디 제가 이상한 데라도 갔다 왔으면은 제가 의심이라도 해보겠는데 내 일상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단순히 그냥 악몽을 꾸는 건 아닌 게 맞다. 이거 뭔가가 있긴 있는데 나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시키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방에서 나가서 거실 쪽 그쪽에 앉아 있었어요. 한 2, 3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비단으로 된 복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주머니 딱 입구를 꽉 이렇게 동여맨 그 복주머니 하나를
앞에 탁 놔주더래요. 이 복주머니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예, 안 열어보겠다고. 이거 당신 베개 밑에다 두고 자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잠은 여기에다 머리를 대고 자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계속 이어진다던가 아니면 꿈이 더 악화가 되거들랑 지체 없이 나한테 뛰어오라고. 내가 새벽 2시건 아침 5시건 우리 똘대리가 전화하면 내가 받고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복채를 얼마 두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10,000원만 놓고 가라고. 저기 뒤에 신단에다가 10,000원 놓고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가라고. 아니 나 차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나 돈 크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신단에다가 10,000원 올려놓고 진짜로 정성껏 딱 합장해서 인사 착 하고 집에 갔어요. 복주머니를 손으로 이렇게 그냥 만져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비비적 하듯 종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복주머니를 베개 밑에다 넣고 그날 밤에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취침을 한 거예요. 딱 자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눈을 딱 떴어요. 아침이에요. 얼마 만에 이렇게 잔 건가 모르겠대요. 꿈을 안 꿨어요. 몸도 안 아프고 땀도 안 흘렸어요. 살겠다.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이 선배한테 선배님, 우와 그 고객이 한 끝발하네, 한 끝발해.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오늘 몸 컨디션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거 봐라, 사람이 이게 심리가 그만큼 무서운 거다. 네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가 그런 무속적 행위를 통해서 네 심리가 극복이 된 거다 지금. 오늘 네 때깔 좋다. 오늘 가서 당구 한 게임 치고 놀자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재밌게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좀 무섭긴 했지만 잠에 딱 들었는데 아무 일 없었고, 이게 한 3일 갔대요. 3일.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딱 자는데 딱 꿈인데 그 외길 위에 서 있더래요. 꿈속에서 절망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우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꿈이 다시 시작됐네. 근데 뒤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또 밀더래요. 그래서 또 계속 걷는데 이게 본인이 걸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넓이가 좁아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차렷 자세로 딱 양발을 대고 있으면은 꽉 찰 만한 길이 이제는 발 1개 반 정도? 이 정도로 좁아져 있었어요. 더 미치는 거예요. 이제 중심 잡으려고 거기서 비틀비틀. 본능적으로 떨어지면은 뭔가 잘못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겠고, 밤새 그렇게 더 좁아진 길에서 계속 걷다가 깼어요. 아침에 깼는데 이날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땀인 줄 알았는데 30 중반 먹은 본인이 실례까지 했더래요. 자다가 소변까지 지렸답니다. 이야, 이거는 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있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출근은 해서 인사를 좀 하고 한쪽에 나와서 철이 선배한테 오줌 쌌다는 얘기는 빼고 다시 꿈이 시작이 됐다. 나 더 무섭고 두렵고 미치겠다. 오늘 그 선생님 한번 다시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야, 너 그쪽에 너무 그렇게 의존을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임마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번 만나야겠다고. 일단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찌감치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딱 바로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저 꿈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제 꿈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 간밤에 저 자다가 오줌까지 지렸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더니 빨리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한참 앉혀놓고 그냥 고민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뭔데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땐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저승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저승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승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나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그런데 왜 자네같이 이렇게 맑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고민하는데 똘비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이거 뭐 구술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구돼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보자마자 구다자고 했겠지. 그런데 이게 나도 확신은 서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은 작게라도 의식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회사 다니다가 물론
퇴직금도 받고 그래도 대표님이 망하면서도 챙겨줘가지고 돈은 조금 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거든요, 돈이. 그래서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그 의식이라는 게 혹시 굿입니까? 예. 굿이다면 아니 의식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선생님이 돈은 크게 뭐 안 든다고 그냥 저기다 10,000원만 놓으라고 10,000원만 그렇게 돈 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자네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조금 믿음이 갔대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저기다가 10,000원 놓고 오라고. 그래서 10,000원 놓고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왔대요. 그러니까는 오늘 일단은 간단하게 내가 의식을 하나 할 테니까는 저녁에 한번 지켜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방석 위에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무당 선생님이 그 옆을 뺑뺑뺑뺑 돌면서 뭐라뭐라뭐라 주문을 외더래요. 이게 뭐 중국말도 아니고 뭐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 알 수 없는 말을 그냥 꽁시랑꽁시랑 거리면서 그렇게 한 30분 돌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본인한테 일단은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혹시라도 꿈을 꾸는지 아니면 꿈을 꾸더라도 네가 걸어가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지 그거 보고 한번 내일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한 4시인가 잠이 들었대요. 두려워서 잠을 조금 안 자려고 하다가 딱 잠에 들었는데 똑같았대요, 꿈이.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뒤에서 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대요. 그리고 길이 좁아지는 이 속도가 조금 더 가속이 돼 있더래요.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꿈에서 또 깼어요. 깨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히려 미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길도 더 빨리 좁아집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바로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바로 갔답니다. 바로 가니까 선생님이 딱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야 얼굴 봐라. 진짜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의 때깔이 묻어나네 그러더래요.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거 뭡니까? 나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걸 속여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뭐 없는 죄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이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안 쳐두고 그 종이로 여러 장 출력돼 있는 걸 앞에다 딱 놔주더래요. 자네가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은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종이 내용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자 지금부터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1940 몇 년 나는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1950 몇 년 나는 뭐 나쁜 짓을 뭘 했습니다. 1960 몇 년 나는 이웃의 여자를 탐하였습니다. 어이구? 막 이게 진짜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담 패설? 막 이런 게 섞인 온갖 누구를 때렸고 심지어 누구를 뭐 했고 막 이런 온갖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얘기들이 써있더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읽으라니까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우리 그 절에 가면 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치면 탁탁 소리 나는 거 이걸로 양 어깨랑을 막 치더래요. 죽비로 막 탁탁탁탁 치면서 뭐라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한참 그렇게 치고 나서 자 앞으로도 만약에 꿈이 계속이 된다 그럼 나도 이제 솔직히 모르겠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그 죽비로 칠 때 너 마음속으로 내 죄를 다 고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 거 맞냐고. 맞다고. 진심으로 찐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꿈이 계속 반복돼서 길의 끝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다고. 그때는 한번 더 연락하라고.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내보내더랍니다. 본인을. 나왔는데 회사에 갈 수조차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뭔가가. 그리고 문득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웠대요. 몸이. 이게 한기가 좀 들었대요. 이게 날씨가 지금처럼 좀 더운 날씨였는데도 몸에 한기가 들더래요. 몸이 좀 안 좋은가 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 방에 그 우리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낮인데 막 불 꺼놓고 어두침침한데 침대 구석탱이에 이러고 무릎 감싸고 앉아가지고 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더래요. 와,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섭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불을 다 켰대요. 집에 있는 불을. 컴퓨터가 뭐고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일부러 컴퓨터로 막 노래 틀고 해가 떨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두렵더래요. 에이씨, 안 잔다, 안 자. 내가 자더라도 낮에 내가 공원에 가서 잔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버틴다. 이러고 막 앉아있다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밤 11시였대요. 오. 그리고 잠든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꿈속에서 그 길이 다시 시작이 되더랍니다. 인젠 길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한 발 위에 길이 올라서지도 않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외줄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서 누가 미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길 끝이 보이더래요. 뾰족하게 더 이상 길이 없게. 뒤에서 밀던 힘이 거의 근방까지 오니까 안 밀더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여기서 돌아설 수가 없대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민속 문화회관 이런 데 가면은 줄 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줄 타기 막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줄 위에 서 있어요. 거기서 야, 너 돌아봐. 그러면 못 돌잖아요. 지금 당장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 상태니까 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설 엄두도 나지도 않고 중심은 안 잡히니까 온몸에 힘은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꿈에서 깼대요. 야, 여기서 한 번 더 잠들면 나는 죽는다. 무당 선생님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길의 끝이 오늘 보여버렸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잠을 안 자려고 했는데 언제 잠든지 모르겠는데 잠들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모르겠다고 저녁 5시나 해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글더래요. 예. 그날 그냥 막 침대에 덜덜덜 떨다가 저녁 5시에 선생님한테 갔대요.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짐을 좀 챙겨놨더래요. 가자고. 어딜 갑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대요. 산으로 가더랍니다. 굿당 같은 데 가나 해가지고 산을 갔는데 산을 좀 한참 올라갔대요. 한참. 이게 산길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대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좀 평평한 곳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앉았대요. 둘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산이 진짜로 영험한 산이다 지금. 이게 산 기운도 그렇고 그 중에도 지금 앉아있는 이 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찾아낸 터다. 이 터는 진짜로 모든 기운을 막아주고 정화해줄 수 있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뭔가 마음도 안심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 텐트를 치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갈 거고 여기에서 뭐라도 내가 한따까리 하려면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진짜 최후의 보루고 이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더 이상 나는 찾지 말아라.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일단은 해가 지니까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배낭에서 막 코펠이랑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저녁 먹으면서 뭐 두런두런 얘기하고 소주 꺼내주셔가지고 소주도 좀 받아 먹고 그렇게 놀다가 그냥 잠든 것 같았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놀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드러누워 있다가 잠들면 괜찮겠는데 기억이 그냥 놀다가 그냥 필름이 탁 끊겼대요. 워낙에 몸이 지금 피곤했죠.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에요. 이것도 꿈속인데 그 뭐 용길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 무슨 초가집 같이 생긴 그런 조금 집에 이러고 본인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야 오늘은 이상한 꿈은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이 이렇게 삐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한 20명이 그 방을 들어와서 꽉 채우더래요. 그러더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네가 똘비냐 그러더래요. 아 예 제가 똘비입니다. 한데 이분들 옷이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약간 그 옛날 우리 뭐 한복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걸 입으신 분도 있고 약간 정장같이 생긴 걸 입으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다양하더래요. 네가 똘비냐고 맞다고 하니까는 그 한 20명 앉아 계신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 수근수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큰 대접 그릇에다가 시커먼 물을 담은 거를 이렇게 딱 놓더래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그 옆에 송곳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 손을 찔러가지고 피를 한 방울씩 그 물에다 넣더래요. 20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카맸던 물이 나중에는 그냥 시빨개져 있더래요. 이거 마시라고. 에? 이걸요? 그러니까 오요 마시라고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뭔가 이거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꿀떡꿀떡꿀떡 먹었는데 뭐 맛은 느껴지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일단은 원샷을 때렸대요. 원샷 때리고 딱 내려놓으니까는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정신 차리면 놀래지 말고 대처 잘하고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조상님한테도 좀 기도하고 아무튼 참 덕을 쌓으면은 후손이 이렇게 덕을 보는 거니까 하면서 막 네. 사투리 섞인 말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눈이 사르르 떠지더래요. 눈이 사르르 떠졌을 때 가슴 쪽에 약간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있었고 그 점점 소리가 작았다가 크게 들리면서 뭐라 읊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좀 이렇게 차려가지고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무당 선생님께서 옷을 승복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조금 특이했대요. 근데 네. 약간 승복 느낌이었대요. 그 스님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으신 상태로 본인 가슴에다가 한 손을 대고 눈을 감고 뭐라 하고 있더래요. 아이고 뭐라고 하는갑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기도를 마치고. 근데 똘비가 뭔가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이러고 살짝 진짜로 살짝만 실눈을 뜨고 이러고 가만히 누워있었대요. 새근새근 숨만 쉬면서. 그러니까 그 무당 선생님이 너무 특이하게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더래요. 찰칵하고 찰칵 여러 번 찍더래요. 찰칵 찍고 텐트 지퍼를 내리더래요. 훅 하고. 그리고 밖을 이렇게 나가더니 두리번 그리고 본인 다리를 딱 잡더니 텐트 밖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 내더래요. 다리채. 가만히 있어봤대요. 텐트 바깥으로 이렇게 몸이 끌려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텐트 입구가 향한 방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이 방향으로 몇 미터만 가면 절벽이에요. 지금 절벽 밑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본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뭔가 느낌이 야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끌려가다가 팔을 좀 움직여 봤는데 팔이랑이 되게 가뿐하게 움직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 버티면서 발 잡고 있던 거 팍 당기니까 손이 놓칠 거 아니에요. 벌떡 일어났대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대요. 느낌이.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이 엉덩방을 찌면서 뒤로 눕더랍니다. 놀래가지고. 그 똘비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다고 너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일로 오라고 하면서 팍 본인을 잡고 끄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절벽 쪽으로 본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욕을 했대요. 걔 먹가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무당 선생님은 펑 밀치고 진짜 어두워갖고 안 보이는데 산 아래로 막 뛴 거예요.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건 모르겠는데 그 순간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막 산을 뛰어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까지 진짜로 한달음에 그냥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하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저쪽 해야 되나 아이고야 나 돌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니다 일단은 어디로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큰 길가 쪽으로 막 걸어서 나갔대요. 뒤에서 그 무당 선생님 쫓아올까봐 뒤를 막 쳐다보면서 차 소리 나나 라이트불 비인나 보면서 계속 가다가 큰 길 나와서 한참 나가다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택시 불러서 나갔답니다. 근데 택시에서 일단은 도심 쪽으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었고 한참 나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싶더래요. 그러다가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 되게. 그래가지고 본인 그 차가 있는 쪽 거기에 내려가지고 차 시동을 걸고 아버지한테 그 오밤중에 향한 거예요. 예. 그냥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 그냥. 아빠한테 도착을 딱 하니까는 아직 해는 안 떴고 한두 시간 있으면 해는 뜰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일단 뭐 초인종 누를 건 없었고 본인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빠를 조금 깨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뭐 엄마랑 아빠랑 막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 연락도 안 이 시간에 왜 그냐고 그래서 아빠 하는데 아빠를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냐고 그리고 똘비가 조금 감정 추스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 늦은 시간에 어딘가에 전화를 거시더래요. 미정이냐? 그러더래요. 오빠다. 야 똘비가 말이다.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지금 있어갖고 지금 나한테 왔는데 지금 너한테 가라군다. 그러더래요. 네.
미정이가 누구냐면 고모예요, 고모. 똘비가 아빠 뭐냐고. 그러니까 너 고모 집 알지? 그래가지고 아빠 안다고. 지금 빨리 고모한테 가봐. 그럼 고모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갖고 아야 아빠 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좀 말이 기니까 일단은 갔다 와봐.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막 가라고 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모한테 그 늦은 시간에 또 갔어요. 그렇게 먼 곳에서 안 살고 계셔가지고 가니까는 고모가 집 앞으로 마중을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랑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똘비가. 참고로 고모는 가정주부세요. 근데 남편이 목사세요. 그러니까는 교회 사모님이세요. 고모가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모가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너한테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무당이었다고. 근데 이 신이라는 게 예. 대를 타고 계속 내려온다고.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내려오려고 하는 거를 할아버지가 어디 그 대사님인가 그 아주 고승께서 조금 막아주셨다고. 대신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덕을 쌓으셨냐면은 물론 절에다가 시주도 많이 하고 뭐 그러셨지만 무연고자 있죠. 그냥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 장례를 치러줬대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치러주신 분이 숫자가 엄청 많다고. 아마 네가 꿈속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아마 너한테 할아버지가 그 무용고자분들 장례를 치러준 그분들일 거라고. 그분들이 와서 너를 도와준 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자, 할아버지한테 눌려있던 그 신이 어디로 왔을까? 나한테 왔다고 고모가 그러더래요. 근데 나도 진짜 나 그런 길을 걷기 싫었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목사님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너한테 갔다고. 솔직히 너한테 간 거는 니네 아빠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니까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그냐고. 일단은 너 곧 동 트니까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바로 고모랑 어디론가 갔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시설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래요. 아, 네.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으라고. 나가지 말고. 이 안에만 박혀 있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서 일주일을 보냈대요. 건물 바깥으로 아예 안 나가고 그 고모가 시킨 대로 뭐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많이 돕고 그렇게 일주일을 있었대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고모가 데리러 왔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똘비는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면서 악몽 같은 거 안 꿨거든요. 네. 근데 한 넷째 날까지 본인은 몰랐는데 본인이 잠만 들면은 일어나가지고 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뭔가 행위를 했대요. 본인이 막 쥐어뜯고 막 벽을 긁고. 근데 본인은 그걸 이제 몰랐고 일부러 여기서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서 뭔가 눌린 거예요. 네. 고모가 너는 평생 그냥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너 어문짓거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고모가 너 나랑 그러면 여기저기 좀 가보자. 그런데 고모가 그게 있잖아요. 신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모한테 갔다가 지금 또 내려온 거잖아요. 네. 고모도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모 차를 타고 고모 집 앞에 가서 똘비 차를 타고 똘비가 사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똘비 차를 딱 타고 넘어가다가 고모가 차를 세우라고 그러더래요. 차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고모가 차 여기저기를 뒤지더랍니다. 차를 뒤지니까 그 무당이 줬던 비단 주머니 있죠. 그게 트렁크 밑에 우리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거 넣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데 밑에 교묘히 몇 개가 숨겨져 있더래요. 그걸 고모가 찾아내더래요. 그러면서 막 욕실을 그러면 막 쌍욕을 하더래요, 고모가. 오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저 멀리 던져버리더니 야 가자고. 그래서 똘비가 살던 집 가가지고 그 주머니 다 버리고 여기저기 막 더 찾아보고 똘비 직장도 갔대요, 같이. 똘비 직장 가니까 막 동료들이 너 왜 전화도 안 받고 뭐라고 하는데 고모가 아이 좀 일이 있었다고. 나 여기 고모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철이 선배가 이제 야 너 이 새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찾았다 이 뱀색 글더래요. 철이 선배한테. 그러니까 철이 선배가 에? 그러니까 고모가 성큼 걸어가더니 철이 선배 귀싸대기를 갖다 쳐 돌려버리더래요. 야 이 뱀색, 이 사탄의 새끼야.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이 막 세상에 교회 사모님이 그냥 쌍욕을 그냥 부르스를 쳐버리더래요. 그렇게 한참 막 욕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뜯어 말리고 뭐냐고 그런데 철이 선배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고모가 더 이상 개짓거리 너 하지 말라고. 내가 야 너희 너만 잘 살면 되는 거냐고. 그 무당 그 새끼 내가 찾아가지고 나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가자. 그래서 고모랑 나왔어요. 야 그 무당 놈한테 가자고. 그 무당 그 앞으로 갔는데 그 문이 다 열려있고 다 비워져 있더래요 이미. 그러니까 고모가 에이후 참 이 천벌을 받을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모 뭐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얘기를 이제 해주더래요. 고모가 차 트렁크에서 복주머니 같은 거 먼저 발견해가지고 열어본 거예요 고모가. 예. 그 안에 약간 피에 절여진 뱀 허물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만져봤을 때 이렇게 부비적 했던 거예요 그게. 네가 나한테 그 다 해준 얘기에서 내가 뭐 몇 년도에 뭔 짓을 했고 쭉 읊었잖아요. 내가 안 봐도 드라마인데 저 철이라는 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일 거라고 그게. 그 죄를 네가 끌어안고 죽으면 저 집안은 핀다고. 그게 무속에 그런 게 있다고. 네. 그러니까 너 갖다가 지금 장난질 한 거라고 지금 네 목숨 가지고. 21세기에 그런 거 없을 것 같냐고. 있다고 그거 믿는 사람들. 너 사람들 너무나 이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라 그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뭐야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여름이나 장마철이나 아니면은 뭐 가을이 됐건 언제가 됐건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산에서 실족사를 하셨다. 괜히 소름이 돋는다 이거예요. 혼자 산을 타다가 실족사를 하셨다. 설마 그런 류의 행위를 당한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든대요. 그래서 21세기지만 아직도 이렇게 우리 집안의 과오와 죄를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잘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의 것도 생각했습니다. 반대일 것 내가 같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쌓으면 내 후대가 그 덕을 본다. 맞죠? 예. 네, 그것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어진다. 그럼요. 네. 네, 그걸 많이 조금 생각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섬뜩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앞니가 네. 조금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금방 나요. 예. 정 안 나면 임플란트 해드려야지 뭐. 예. 옆에 것도 마저 빼주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벤저스 감옥에서도 요청이 하나 들어왔던 게 뭐냐면 임플란트 좀 준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치아 모형을 잘 만드시는 분 계시면 구독자분들께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에도 마지막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는 것 또한 그리고 덕을 쌓는 것 또한 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요. 우리 귀족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